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샘 알트먼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트만 CEO가 드디어 한국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와준다라고 했는데 네.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요번 주에 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체류 시간은 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갈까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좀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샘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의 좀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제 하이닉스의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면 분명 충격을 받겠지만, 또 이제 올트만이 와서 어떠한 얘기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변수가 많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차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와서 하드웨어 쪽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좀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유가 사실 뭐 명확하게 뭐 몇 시 와서 몇 시에 간다 막 이렇게 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짐작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퍼져 나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 보면은 생성형 AI의 협력보다는 AI 반도체 개발이랑 공급 쪽에 중점적으로 둘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에서도 조금 방한을 했었죠. 6월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제조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 최태원 회장과 어떠한 얘기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좀 증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 속도 부분이 중요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줘야 거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GTP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GTP 레벨이 업돼서 좀 신규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잘 되게 되면 유료화가 되면서 또 다양한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슈는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단독 뉴스여서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쪽과도 이제 대규모 면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러 이제 사업부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AI 칩 동맹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커지는 이 안에 그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파일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발 이슈로도 계속적인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넘쳐나가는 캐파를 뭐 삼성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엮이게 되면서 삼성전자와의 이런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패키징 자체를 단번에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AI 자체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되면서 다른 다수의 투자자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기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제 UAE라든지 뭐 TSMC,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들썩들썩 거리는 부분들이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에서의 이런 뭐 투자나 협업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TSMC가 엮여 있는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좀 반도체 제2차 붐을 좀 일으켰던 게 TSMC 실적 발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의 이런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에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UA랑 지금은 이제 TSMC 중심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업들과의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는 AI 쪽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해당 이슈 자체가 뭐 새롭게 나온 거는 아니고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 뉴스여도 시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시선 자체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고 기대감이 한데 모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뉴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트머니 왔을 때 오른 네. 반도체를 더 담아도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와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인 붐이 더 불러 일으키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가 아닌 좀 약간 뭐 별 이슈 없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또 이슈 소멸로 작용이 될 수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좀 관망을 하시는 것도 뭐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뭐 단기 매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업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의 조금 고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또 높아질 수 있지만 테마성으로 조금의 그 소급해서 뭐 예를 들어서 CXL이라든지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게 사실 24년 후반, 25년부터 시장에서 좀 상당히 이런 AI가 탑재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캐파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소급해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일부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턴을 기다리면서 이제 턴을 하거나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눌렸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들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단기적인 관점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이슈에 따라서 보유자들은 좀 보유를 그냥 의사결정 없이 보유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고 접근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네. 갱신한 상황이고 S&P도 전날 이제 최고치였는데 또 갱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점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조정 없이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면 반대급부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투자를 하시는 시점이 딱 얽혀 들어가면은 이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분할적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도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또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MS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1, 2위를 시총을 다루는 것의 핵심은 결국 AI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큰 그림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주고는 싶은데 물론 애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지금 M7에서 지금 이제 5로 줄인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랑 애플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애플이 조금 부진했는데 저는 이제 XR 기기를 바탕으로 한 이런 메타버스 시장도 저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XR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프레이도그에서 이제
이제 XR에 대한 이런 그 전환하는 것들을 1월 달에 무료 배포를 했는데 이게 정말 다양한 게임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심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뉴프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메타버스나 XR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이 시가총액 1위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트렌드를 조금 맞이하는 부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라면은 MS가 아마 다시 한번 역전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PC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었고 지금 이제 AI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로 갔을 때는 뭐 많게는 뭐 150%에서 크게는 200%까지도 상방이 열렸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그 안에서의 좀 기조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뭐 S&P나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올라갈 때 사실 크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쪽이나 뭐 구글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선 자체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면서 AI 쪽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수급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MS가 지금 일단 시총 1위를 빼앗긴 상태이고 네. 근데 미국은 다우랑 S&P 500은 그래도 최고가를 경신해줬잖아요. 네. 어제까지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MS를 매수를 해도 좋은 건가요? 근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위를 뺏은 거잖아요. 네. 14년 만에 뺏은 상황이고 물론 6일 만에 다시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엎치락 뒤치락을 하겠죠. 왜냐면 애플에서도 지금 이제 비전 프로라는 강력한 무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거민치에서 발표했었던 그 이제 판매 대수가 한 6에서 8만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XR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전환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판매 수치가 18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요거에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공급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멘텀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시가 올라올 때 가장 핵심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결국엔 AI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저는 XR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AI 소프트웨어 쪽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연관성은 되어 있다. 다만 핵심이 어디냐가 이제 시총을 좀 결정하는 이런 과거 전례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이런 매력도가 워낙 높잖아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뭐 M&A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발 이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 좀 중국발 영향도 좀 상당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뭐 펀더라든지 이런 뭐 이제 사업의 성장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같은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AI에 대한 기류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 조심스럽게 MS 쪽으로 마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저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네네. 계속 다우 S&P 500 너무 올라가고 그나마 그래서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총을 좀 빼앗김으로써 기회가 온 건가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알트만 방문으로 가장 수혜주로 언급되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K하이닉스? 사실 이제 뭐 저는 앵커님의 질문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잠정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서 먼저 흑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낸드까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시장의
컨셉은 좀 일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 잘 나와야 본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반드시 잘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샘 알트만이 오는 거에서의 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컨콜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특히나 컨콜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콜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왜 이제 본실적 발표하면서 이 컨콜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2분기부터 저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꼭지를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분기 때는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속도가 붙어나간다는 기대감이 생겼었던 그 실적에 대한 꼭지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그림 자체에 대한 시간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뛰어날 거라고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니까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주가도 많이 높아졌었던 것처럼 반도체 역시도 이제 업턴을 하는 속도에 대한 이런 기울기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컨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더 느린데? 라는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S&P는 계속 공공행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어서 괴리감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와 컨콜 그리고 알트만에서의 이런 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컨콜까지 갔는데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AI 쪽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이닉스가 HBM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뭐 이제 단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눌림 이후에는 다시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의 좀 기간 조정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이들이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본실적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실적을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특히나 그냥 TSMC와 AMD가 이 슈팅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같이 멱살이 잡혀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는 본질적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짓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본실적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은 좀 눌리고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땐 반도체 소부장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 지수의 상방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라고는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디로 스며들게 될까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프트웨어 뭐 직접적으로 돈 버는 회사 뭐 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당황을 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 이스트 소프트,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쪽은 뭐 마음에이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전에 과거에 이제 AI가 챗 GTP가 뜨면서 확 진짜 막 텐베거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최근에 힘을 잘 못 쓰고 있고요.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GPT 스토어에 이런 납품을 등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AI가 탑재가 됐을 때 빠르게 이걸 수익성을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강사라든지 뭐 가수 이런 분들이 이미 휴먼 AI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그분들 중 한 분이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AI로 한 것도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텍스트만 넣으면 똑같이 막 얘기를 해요. 뭐 영어로도 막 진행이 되고 뭐 영상도 여러 개로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이미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에 대한 이런 그쵸. 오피스에 탑재가 될 수 있고 이미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사용자 수가
1억 2천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독 경제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AI를 탑재를 하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 스토어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좀 꾸준히 더 보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뭐 제가 매경이 다른 프로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추천해드리고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수익성이 다 찍히고 확인을 할 때쯤 보시면 이미 주가는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구독 경제를 하는지가 결국엔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다양한 이런 업체들이 연관성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과거부터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났었던 기업들인데 지금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의 관점으로는 지켜보실 수 있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최 GPT 때 텐베그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물량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추례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드웨어만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떠줘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혼자 또 뜰 수는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하드웨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핑퐁핑퐁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를 조금 더 치중해서 보셔야 되긴 하지만 한 7대3 비율로는 충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비중을 나눠서 지켜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들을 알면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숨은 AI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일부 한 사이클은 돌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됐을 때 좀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빠르게 구독 경제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사업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SDV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일단 이벤트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방식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만 방문을 앞두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떠나시기 전에 이건 아쉽다, 이건 말하지 못했다 라는 떠오르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네. 사실 이제 오늘 중국 홍콩 쪽에서도 지수가 이런 지원금이나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사실 중국 쪽이나 이런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우리의 상승 트리거를 굉장히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외부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포트에 대한 상승을 조금 노리시면서 전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만 참으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은 포트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묵직하게 좀 버티시면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